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대출을 더 조이기로 했습니다. 대출 한도를 현재보다 줄이는 총부채 상환 비율 신 DTI를 내년 1월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 박영진 기자입니다. 지난 2012년 5%대에서 2015년 10%를 넘어 지난해 11.6%까지 치솟은 가계부채 증가율. 앞으로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8.2% 수준 이내로 점진적으로 낮춘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. 이를 위해 가계대출의 주범인 주택담보대출을 더욱 조이는 신 DTI가 우선 도입됩니다. 차주의 소득과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DTI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주택법상 조정 대상 지역에 시행하겠습니다. 신 DTI는 기존 DTI와 달리 원리금을 계산할 때 신규뿐 아니라 기존의 것까지 모두 반영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. DTI 40%를 적용받는 연소득 5천만 원 가구의 경우 지금은 연 2천만 원씩 갚는 두 건의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 DTI가 적용되면 기존의 2천만 원을 꽉 채워 대출을 받았다면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는 겁니다. 또 대출 만기를 늘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줄이는 꼼수를 막기 위해 두 건 이상일 경우 두 번째 대출부터는 만기를 제한합니다. 이 같은 규제는 내년 1월 신 DTI 도입 이후 신규 대출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은 상관없습니다. 일시적으로 두 건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실수요자의 경우 한 건을 즉시 처분하면 신 DTI를 적용하지 않고 또 2년 내 처분한다면 두 번째 대출에 만기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최근 꾸준히 늘고 있는 아파트 집단 대출도 조입니다. 수도권과 광역시의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를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줄이고 보증 비중도 종전 90%에서 80%로 낮춥니다. 또 상환 능력 대비 원리금 부담을 정확히 산정하는 DSR도 애초 계획보다 앞당겨 내년 하반기 도입합니다.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과 자동차 할부까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하겠다는 겁니다. 결국 다주택자나 다중채무자는 빚을 늘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입니다. YTN 박영진입니다.